지난 영상에서는 실리콘밸리 개발자와 한국 개발자의 차이점을 제가 미국과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하고 관찰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었고요. 구체적으로 한국 개발자가 가진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했었죠. 많은 경우 기술지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트랩에 빠지기가 쉽다. 그리고 커리어 초반부터 부캐를 가져야 된다는 조바심을 갖고 있다. 마지막은 대기업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결국 이런 것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차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글로벌 개발자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환경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 관점을 공유드리고 나서 환경과 상관없이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개발자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지 네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의 상황에 맞게 나에 대한 기대 수준에 맞게 공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맞는 공헌을 하려면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커리어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우측 상향으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 모양은 업앤다운이 많죠. 결국 업앤다운이 많아도 줌아웃해서 바라봤을 때 우측 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항상 우측 상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국 꾸준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내려가도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그리고 내 실력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언젠가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리어에서 업앤다운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려가는 거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올라가는 거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거.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에서 얘기하는 평균 회귀, 영어로 regression to the mean이라는 거죠.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실력을 평정심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쌓아 올리느냐. 이 그래프는 제가 미국에 가서 벌어들인 소득을 그린 그래프예요.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이 있죠. 확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올라가는구나. 또 너무 올라가면 내려가는구나. 결국 커리어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젊었을 때, 여기서 젊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커리어 전반기에는 많은 도전해 보시고 그때 뭔가 잘 안 돼도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돼요. 순간순간 아동바동하고 나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안전하게 오래 살 거야.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도전을 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서로 도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뭔가 잘 안 됐을 때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커리어를 길게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평정심을 가지고 커리어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라는 거. 앞단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해보라는 거. 그러한 경험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봤고 열심히 해봤으면 그 경험에서 큰 상처만 남지 않잖아요. 다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업앤다운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토픽인데 한국 개발자와 실리콘밸리 개발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과연 차이가 있기는 한 것인가? 그 질문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빠르게 질문을 하면 한국에서 인정받는 개발자라면 실리콘밸리에서도 통할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20% 안에 들어가는 개발자면 실리콘밸리 와도 통해요. 사람이 크게 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특출나게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많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러 나라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인재 밀도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인정받는 개발자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진 않는다는 거. 인정받을 텐데. 그러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결국 차이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환경의 차이가 있느냐?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은 사실 개발자라는 말을 취소하고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은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20대 중반여도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아마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나이를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의식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미국은 한국처럼 20대인 친구들, 30대인 친구들이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사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 나이를 의식하게 만든 거고 이제 그게 하나의 차이가 아닌가? 다르게 얘기하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이를 덜 신경 쓰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한국은 뭔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생각하면서 실패를 안 하려고 안전하게 가는 거죠. 근데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대기업을 가면 내 커리어가 정말 안전한 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정말 안전하고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보장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도 미국은 실패했건 안 했건 본인이 뭔가 열심히 했고 하고 싶은 거 한 거라면 응원해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실리콘밸리의 문화 같은 경우도 창업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고 두 번째 창업했을 때는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믿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는데 가장 건강하지 않은 차이점은 한국에는 남과 비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과의 비교가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남의 이목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한국 안에 있으면 벗어나기 힘든 거라고 보여져요. 저도 만으로 31살 때 미국에 왔지만 그런 생각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남과의 비교가 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비교를 할 거면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나하고 비슷하게 시작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랑 비슷한 나이대를 비교를 해요. 이거는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비전공인 분들이 굉장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개발을 시작한 지는 2년밖에 안 됐지만 본인의 나이가 30대 초반이면 30대 초반의 개발자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앞서갔는데 난 여기서 뭐하고 있나. 당연히 2년밖에 안 됐으니 못하는 건 맞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볼 때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까. 롤모델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시간을 많이 쓰고 노력을 더 했을 거야. 그러니까 잘할 거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라고 많이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them인데 내가 못하는 어떤 분야는 재능의 문제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뭔가 꾸준하게 일관되게 평정심을 가지고 오래 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타고난 거라고 단정 짓고 노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이에 대한 의식,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 거. 이게 결국은 환경이죠.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이를 의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남하고 비교하겠어요.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환경의 차이가 있지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한국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국 사회도 변하고 있다는 거고 꼭 큰 회사가 아니어도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거기에서 일을 해보고 그 회사가 나랑 얼마나 맞나 안 맞나 판단하고 안 맞는 시점이 됐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양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연애를 많이 해봐야 안다고요. 나에게 맞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매니저예요. 내 매니저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에게 명확하게 일을 주는가. 내가 뭔가 아쉬운 행동을 했을 때 선의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주는가.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하루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개발자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환경의 중요성 강조하고 싶고 어디에 있건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노력 해보시라는 거고요. 좋은 매니저와 커리어 초반에 일을 할 수 있는 행운이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환경의 중요성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 이제부터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썼으면 하는 네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인데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은 캘린더에 기록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캘린더에 시간을 다 적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어떤 업무에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가. 직장인이라면 좀 더 쉬워지죠. 제가 어떤 팀을 새로 맡게 되면 팀원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다 적어라. 그 다음에 그 업무별로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적어라. 잘 모르겠으면 한번 기록해봐라. 그 다음에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업무별로 쓰는 시간을 상중하. 상이면 많이 쓰고 있는 거고 하면은 조금 쓰고 있는 거고 중이면은 그 중간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쓰는 시간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 업무별로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또 상중하로 적어봐라.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상중하로 적어봐라. 그래서 아이디어락에는 우선순위가 상인 일에 시간을 상으로 쓰고 있어야 될 거고 거기서 가치가 상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 이것들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높은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서 거기서 뭔가 임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엑서사이즈를 같이 해보잖아요. 별로 의미 없는 일에 시간 많이 쓰고 있고 또 개인 공부하거나 기술적인 역량 키우려고 업무 시간에도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를 한번 돌이켜 봄으로써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정말로 중요한 일은 뭉텅이 시간을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미팅이 너무 많으면 집중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쩌면은 조직 전체적으로 무슨 요일은 우리 미팅 없는 요일, 이날은 우리 각자 업무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말이나 업무 시간 밖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고 개발자라면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기술지향적으로 흘러가서 내가 언제 쓸지도 모르는 기술을 조바심이나 불안감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공부는 오래 기억에 남지도 않고요. 기술은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한번 이 트랩에 빠지면은 인생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기술 나올 때마다 그거 따라가야지만 뭔가 마음이 놓이고 덜 불안해질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술을 내가 회사 업무를 할 때 쓸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세상이 완전히 별개의 공간에 존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 시간 관리라는 측면이 결국은 뭐랑 이어지냐면은 공헌을 하는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시간 관리 하시고요. 그 시간 관리를 통해서 뭔가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조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기술지향적으로 가면 혹은 전문성이라는 트랩에 빠져버리면 내가 어떤 기술을 익히는 거를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공부 지향적으로 가는 거 이게 또 하나 한국 개발자들, 한국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특성이에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수능 공부하면서 선행학습하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디멘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공부하면서 선행학습했던 그 버릇을 커리어에도 그대로 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나는 따로 또 공부를 해야지만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건 수능 공부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하는 거고 대학 가고 끝이란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좋은 대학 가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큰 의문을 갖고 있지만 커리어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6년, 7년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회사 하나 들어간 다음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50년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라고요. 결국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공부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 선행학습 해가지고 뭔가 익히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환경 찾아서 거기에서 내가 맡은 일 잘 성취함으로써 내 커리어 발전시키고 좋은 평판 만들어내서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을 지인 추천 형태로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익히는 것과 공헌을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나는 나에게 맞는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방향의 공헌을 맞는 공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헌이라는 측면은 레벨에 따라 달라지죠. 내가 주니어냐, 시니어냐, 리더냐 그 각 레벨에 맞는 공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성이라는 트랩에 잘못 빠지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 분야 바깥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가지고 뭔가 머신러닝 모델 만들고 그러는 쪽에 관심이 훨씬 더 많지 모델을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한 일들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쫓아가야지 내 커리어가 안전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실리콘밸리와 한국이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국은 굉장히 기술지향적으로 가고요. 실리콘밸리는 결과지향적으로 가요. 뭐냐? 내가 맡은 일을 성취해서 임팩트를 내고 있는 사람인가? 그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는 게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거라고 한다면 한국은 그거보다는 내가 뭐를 알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려는 성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결국 커리어는 좋은 평판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좋은 평판의 끝은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개인기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고 개인기라는 거는 생성형 AI로 대체되기 가장 쉬운 그런 것들이에요. 코딩을 잘하는 거, 함수를 잘 짜는 거, 클래스를 잘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생성형 AI가 점점 더 잘할 거예요. 내가 개인으로서 AI에 대체되지 않은 인력이 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하는 사람, 문제 정의를 잘하는 사람, 이런 툴들을 잘 사용을 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전문성이라는 트랩에 빠지지 말고 내가 맡은 일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 일, 남의 일을 너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내 안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라는 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주니어 개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나는 회사에서 한 가지 일만 하고 싶은데 온갖 종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커리어가 안전하게 제대로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회사에서 한 일을 이력서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연차가 한 2년만 차도 학교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때는 2년이면은 요 정도 안다는 게 있었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회사로 갖고 오니까 2년 동안 했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커리어는 50년 싸움인데 이제 2년 정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하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술적인 전문성이라는 트랩에 빠지지 말고 지금 내 레벨에서 내가 해야 하는 맞는 공헌이 무엇인가 그거 많이 고민해보고 주변에 많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선순위를 잘 따지는 건데 결국은 시간 관리를 잘해서 맞는 공헌을 해야 되는데 맞는 공헌을 하려면은 나에게 맞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시간 관리를 잘해서 공헌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헌을 하는 게 아니라 맞는 공헌을 해야 되는 거죠. 맞는 공헌을 하려면은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 앞에 업무가 여러 개 있다. 그럼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들일수록 이 문제는 왜 중요하며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파악을 하려면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질문 잘 못하죠. 이게 또 하나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명확하게 깨달은 건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의사소통이 안 되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문제 정의가 안 돼요. 문제 정의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등산을 예로 들면 내가 맡은 업무는 A라는 산으로 올라가는 건데 안 물어보고 사실 안 물어본 게 아니라 못 물어본 거죠. 자기 검열을 하다 보니 이거 물어봐도 되나? 이거 물어보면 내가 너무 무식해 보이는 거 아니야? 내 매니저, 내 사수 바빠 보이는데 이거 물어보면 민폐 아니야?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산으로 등산을 하기로 한 건데 그걸 모르고 B라는 산으로 등산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 낭비야.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도 또 너무 감정적인 친구들은 본인이 열심히 한 업무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를 듣는 거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뭐냐?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해달라. 그거는 회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맞는 노력을 하고 인정을 해달라고 해야지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해달라. 그런 마인셋으로 가면 행복하게 일하기 힘들어요. 자기 검열하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해서 의사소통 능력 키워서 문제 정의하고 맞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앞단에 많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또 문화적인 부분이 있죠. 서양 문화권에서 자란 친구들이나 인도 친구들은 질문을 앞단에 엄청나게 잘한다고. 아무래도 동아시아권에서 자란 친구들은 질문을 잘 못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건 특히 한국에서 더 중요한 건데 질문이 장려되는 환경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수직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조직에서는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거를 모르면 어느 직장이건 가면은 한 3, 4년은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2년 다니고 그만두면 내가 실패자 아닌가요? 그런 생각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연애로 치면은 나쁜 여자, 나쁜 남자 만나서 내 탓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환경 탓하고 나에게 맞는 곳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흔히 한국에서 얘기하는 좋은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나에게 안 맞는 환경에 나를 희생해가면서 맞추는 것만큼 나중에 후회하는 행동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 시간 관리를 통해서 내가 공헌을 하고 있는가 판단해 보시고 맞는 공헌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우선순위란 내가 혼자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 의사소통의 시작은 질문을 잘하는 거고 질문을 잘하려면 질문이 장려되는 환경에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커리어를 길게 돌아보면 시작을 잘하는 것도 엄청난 재주이고 기술이구나. 뭔가 시작하면 어떻게든 수습하게 되고 그 결과가 안 좋더라도 다음 선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창업 망하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있고 그 창업을 통해서 배웠던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다음 선택이 쉬워질 거고 모든 시작은 그 시작의 결과가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상처만 남기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번에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옮기려면 주변에 서포터가 많아야 돼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도 괜찮아. 조금 잘못돼도 실패해도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고 결국은 또 이런 실패 실수를 해야지만 성장을 하죠. 자전거 타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쓰러진 만큼 잘 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시간 관리 잘하는 거, 공헌하는 거, 맞는 공헌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따져보는 거, 그 다음에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 그거를 얘기해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니어, 시니어, 매니저가 됐을 때 어떤 관점에서 본인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게 좋은지 제 의견을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